그러니까 병원 측의 영남대병원 측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진단서 역시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역당국은 해당 검사를 실시했던 영남대병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실험실 내에서 특정한 한 시점에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 잘못이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게 된 건지 등을 조사를 하고요. 또 과거 진행된 검사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으로 나왔던 마지막 검사가 잘못된 검사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방역당국의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17살 소년이 갑작스럽게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는데 정확한 사인은 뭘로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방역당국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코로나19는 아니라고 확정 지은 것이라는 게 오늘의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확인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좀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들 놀랐습니다. 일단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이제 젊은 기저질환이 없는 학생이 만일 코로나19였다면 또 이렇게 다른 양상이어서 그런데 일단 방역당국 얘기는 13번 가운데 12번 검사가 음성 나왔고 마지막에 양성이 나왔지만 이건 기술적 오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이 RT-PCR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검사는요, 실시간 중합 효소 연쇄 반응 검사라는 거고, 이 코로나19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입원하시면 바이러스 원인을 찾는데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 과정에 아주 정밀한 검사이긴 하지만 몇 군데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사들이 그 해석을 할 때는, 결과를 해석할 때는 혹시 위양성이 아닌가, 잘못해서 양성이 아닌가, 아니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위음성이 아닌가라는 걸 항상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판단해서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번 음성에 한 번 양성 나왔다 하는 것이 그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대단히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양성이 되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이 진단 키트가 못 잡아낼 순 있어도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건 또 아닌가 보군요. 앞서 이제 위양성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 보니까. 왜냐하면 이 유전자의 일부분을 튀겨가지고 증폭을 시켜서 찾는 거기 때문에 미세한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서 증폭을 해서 비슷하게 나와버리면은 그래서 위양성이라고 오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의사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오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오류가 많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오류가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꽤 나온다면 지금까지 했던 양성 판정 또는 음성 판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네, 물론 없어야 되고요. 굉장히 드문 일이고 질병관리본부 진단검사센터에서 시작할 때 각 그 위탁기관에 양성, 음성을 모르는 채로 주고 그 다음에 다 맞추라 했습니다. 제대로 100% 맞춘 데만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데만 들어간 것이고 영남대도 거기 이제 하나의 일환이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정말 검사실 오류인지 아니면 아주 미세한 양의 바이러스를 너무 민감하게 찾아낸 건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던 젊은 청년이 폐렴 증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악화돼서 숨졌는데요. 이건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떻게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흔한 일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폐렴 환자를 30년 이상 보면은 이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며칠 안에 폐렴이 심해져서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원인균 못 찾습니다, 되게. 그래서 이 환자분도 아마도 바이러스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19 이렇게 겁내지만 우리가 찾지도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바이러스 8개를 항상 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음성이고 코로나19에는 음성입니다. 그럼 나머지 바이러스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흔한 일이 아니고 드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추적은 못해요. 그렇지만 이런 일은 병원에서는 드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바이러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아주 드문 사례의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러스를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이러스만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지지 않는 겁니다.
대구에서는 처음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얘기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저도 몰라서 이게 찾아보니까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의 면역 체계가 과민 반응을 보여서 다른 정상 세포도 많이 좀 죽인다거나 이래서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과다하게 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건지요?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란 말이 나오는 걸 보고 야 우리나라 국민 수준 정말 높아지겠구나 싶었는데요. 사이토카인 폭풍은 심한 폐렴 때 나타날 수 있는 일부 현상이고요. 통계에 의하면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한 폐렴 때 가는 ARDS라는 그런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가는 겁니다. 예. 가는 건데 그 중에 일부 메커니즘이 이제 이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건데요. 사이토카인은 뭔가 하면 세포에서 나오는 자극 물질입니다. 세포 간에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은 내 세포에서 이걸 물리쳐야 되니까 사이토카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토카인은 내 몸에서 나를 물리칠 수 있는 백혈구를 불러들이고 임파구를 불러들이고 해서 이제 쫙 그 사이토카인의 캐스케이드라고 폭포가 쫙 흐르는 예. 거거든요. 근데 적당히 흘러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정상적인 몸도 그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장기 부전이 오는 거죠. 지금 이 환자도 여러 군데 장기가 부전이 와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 여러 군데 장기가 내 몸에서 만든 사이토카인이 그냥 가서 공격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과민 반응. 이건 바이러스의 특성이라기보다도 통계적으로 간혹 이 환자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군요. 네, 이 바이러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 다른 다른 바이러스들도 바이러스도 다 어떤 외부에서 강한 자극이 오면 그거를 물리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꼭 예. 코로나19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단 영남대 병원 측의 오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 측의 입장은 뭔가요? 병원 측 관계자가 중앙일보와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예. 특히 방역당국이 영남대 병원에서 13번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병원은 8번만 실시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7번은 음성, 마지막 1번은 의심 소견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병원의 실험실 전체가 오염됐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또 나타냈다고 합니다. 오염이 된 것이라면 해당 남학생이 7번 음성 판정을 받은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검사 결과가 맞냐고 항의하는 등 혼선이 또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